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뉴스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 통제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으로 성격을 규정하면서 불행한 사건을 처리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사망자의 시신을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 이게 있고요.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이 부분인데요. 우발적 사건이 북남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던 불쾌한 전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입장이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파국으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 여기에 어떤 맥락이 있는 건지 또 어떤 복선이 있는 건지 이건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또 정치권에서 여러 해석이 또 나오겠죠. 네, 아무튼 뭐 이런 입장이 나왔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된 그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검찰 측의 상고는 모두 기각이 됐고요. 보석 상태로 자택에 머물러 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달 2일께 서울 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될 예정입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법치가 무너졌다.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이제 국민의힘 측에선 다소 차분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이자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불행한 역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헌법 체계상의 권력구조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또 당 지도부 역시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법원 판결인데 거기에 대해서 뭘 점점점이라고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올해 중에 이제 그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던 터라 이제 와서 왜 거리를 두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언을 거리 두는 발언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을? 일단 그 이제 본인이 100일 기자간담회 때 이야기했던 거는 사법적 절차가 완료된 후에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후에도 그런 뜻을 내비쳤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기자들이 백그라운드 브리핑 현장에서 물어본 거죠. 이게 판결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근데 법원 판결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뭘 이라는 반응 자체는 일단 지금 당장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라는 제스처로 보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런 액션을 취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금년간의 입장을 발표하겠다. 곧 정리해서 뭐 약속한 대국민 사과를 곧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일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직까지 없는 것이 좀 의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무적으로 좀 판단을 할 부분이라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일단은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한 건 아니거든요. 예컨대 뭐 이명박 측에서는 뭐 말도 안 된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다 다퉈보겠다. 재심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만약 김종인 위원장이 그거랑 일맥상통한다면 모르겠지만 판결이니까라고 이렇게 말을 매조지를 한 거는 아마도 다시 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 민주당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라는 식으로 지금 논평이 나오고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이 지금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게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사법적 판단이 됐을 때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탄핵 사태 이후로 지금까지 정리되어지 않았던 이 국민의힘의 어떤 입장을 정리도 좀 하고 중도로의 외연 확장이라도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어떤 큰 정치적인 제스처가 되는 이거였는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이 그때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거든요. 지금 안팎으로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당 지지율도 좀 정체이고 뭐 안 그래도 지금 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 통해서 연일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내부에는 또 조경태 전 최고위원 등도 지적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또
눈길을 끄는 것이 얼마 전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갔다가 또 보수층 지지자들에게 상당한 또 봉변을 쳐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 김종인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로 굉장히 빠르고 그 분명하게 입장을 취해서 나가게 될 경우에는 당 내부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흔들려는 동력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본인은 좀 이런 판단까지 들어가서 약간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그 사법적 판단은 끝난 거고.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법치가 무너졌다. 뭐 하여튼 대법원은 공정하지 않다. 근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아직은 절차는 좀 남아 있는 진행 거잖아요. 중이지만 그러니까 뭐 없어지진 20년 플러스 알파겠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무튼 이 절차가 완료되는 게 빠르면 연말쯤이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던데 혹시 네. 그것까지 기다렸다가 입장 표명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요? 지금 얘기하기가 좀 마땅치 않죠. 그래서 이 사실은 국민의힘의 아버지 어머니였잖아요. 두 사람은. 아 그런가요? 아닌가요? 뭐 아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사이가 좀 안 좋은 아버지 어머니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간에 그런 네. 상황에서 네. 국민의힘의 대표 입장인데 쉽게 이렇게 얘기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안에서도 뭐 예컨대 친이 궤도도 많고 예컨대 친박교도 아직 있기 때문에 네. 말하는 게 되게 주저할 건데 그렇지만 저는 뭐 언제든지 사과의 방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렇게 만약에 정말로 일각이 추측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사법적 판단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국민 사과를 할 거면 예고가 너무 빨랐던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벌써 여름, 가을, 8, 9월 이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개봉 박두가 아니라 너무 멀리. 너무 일찍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당내에 어떤 의견을 좀 모으기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5.18하고 좀 다른 부분이에요. 5.18은 역사적으로 정리가 된 부분인데 네. 이 지금 어머니 아버지인데 어쩌면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내의 어떤 반발이라든지 말했던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네. 부분 때문에 주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로 생각을 하는지는 좀 별도로 놓고 예, 별도로 놓고요. 박지훈 변호사의 말씀.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이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넘겼는데요. 검찰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그를 8차례나 소환을 하였으나 정 의원이 모두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소환 통보를 한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소환 통보를 했는데요. 예. 국회는 재석 18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이 되었는데요. 네. 역대 14번째 체포동의안 처리이자 5년 만에 이 처리였습니다. 예.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여러 차례 정 의원이 자진해서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를 했으나 정 의원 끝까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도 대다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민주당 소속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니 민주당이 결정하는 게 맞다. 하면서 이 본회의 참석을 의원 개별 판단에 맡기고 당 차원에서는 불참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국민의힘의 불참 결정이 민주당을 압박하는 카드로 먹힌 것 아니냐, 혹은 혹시나 부결됐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빠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거의 대부분이 투표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요? 잘한 것 같아요. 아 잘했다. 저는 이런 거는 뭐 어쨌든 간에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책임 자체는 여당이 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부결돼도 좋고 가결돼도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나갈 이유가 없었는데 음. 이거는 당론을 좀 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잘 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싹 빠져버리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눈에 딱 띄거든요, 그냥. 투표를 하게 되는데 네. 결과를 보면 아 민주당의 정서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네. 이걸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 그렇죠. 무기명 투표이긴 합니다만은 구성을 보았을 때 딱 보면 알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만약에 근데 또 민주당 내에서의 의견이 뭐 반반 갈렸다거나 혹은 실제 표결에 갔을 때 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또 이런 결정을 쉽게 내리기는 또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 보인들이 표결에 참여를 해서 네. 표를 행사하는 식으로 했을 테니까요. 근데 네.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만큼은 좀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워낙 컸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부결에 대한 것도 막으면서 그 책임도 회피하면서도 가결되었을 때 그것도 그가 위험 부담도 좀 덜면서 여러모로 손에 피 안 묻히고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뭐 이런 경우는 잘 그런 경우 없거든요. 이제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뭐 네,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사실 그 국민의힘이 이제 주요하는 건데 네. 결국 앞으로도
100석하고 180, 170석하고 그 어떤 힘의 차이가 계속 드러날 것 같아요. 요 경우는 빠져도 상관이 없지만 네. 앞으로 본회의 뭐 처리할 거 있으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또 아쉬움도 있기도 해요. 근데 어제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이 170명이었다면서요. 네, 그 가까이 됐습니다. 170명이었고 네. 그 가운데 뭐 찬성표를 던진 게 167명이라고. 네. 그러면 이제 3명은 뭐 반대표를 던졌던 건데 반대가 12표라면서요. 그럼 나머지 반대 의원 누구예요? 다른 당 같아요. 교섭단체 아닌 수도 있고. 뭐 지금 뭐 국민의당이나 정의당들도 모두 네. 참여를 했으니까요. 예. 186이라고 하면 어쨌든 최소한 이제 민주당만 표결에 참여한 건 아니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반대를 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근데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묘하게 개인적 친분도 있으니까. 아, 당, 뭐 그런 당파를 초월하여 어떤 팔이 안으로 굽게 되는 현상들이 종종 나올 때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전에도 여러 번의 체포동의안들이 왜 이게 그 5년 만에 처리가 됐겠어요. 그 전에 체포동의안 여러 번 올라왔습니다만 그때마다 의원들이 합심해서 심지어 민주당에서 당론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명 투표에서 반란표가 나와서 부결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면은 이번 건이 확실히 좀 크긴 컸다. 구속도 아니에요. 체포거든요. 지금이라도 가서 조사 받으면 되는데 그래 조사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한 거고 검찰에서도 그래 요청을 한 거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조사 받으러 가라. 아니 다른 의원들 다 나가서 조사 다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혼자 일 안 받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체포 동의안까지 나오고 조사 받으면 또 구속 막 영장 청구하면 그 다시 또 구속 영장도 다시 또 동의 받아야 되거든요. 국회 회기 중이면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맞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체 구성을 거부했습니다. 의협은 의정협의체 구성의 선결 조건으로 이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 해결을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정부 당국이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자 사실상 맞불을 놓은 격입니다. 의협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라면서 이 책임져야 할 일을 미뤄둔 채 회의부터 시작하자는 제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이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서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최대집 회장 역시 SNS에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며 비타협적 전국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는데요. 네. 의협은 이제 범의료계 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예고했던 특단의 대책의 구체적인 방향도 오늘 범투의 회의 이후에 또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뭐 비타협적 전국 투쟁, 뭐 특단의 대책 이런 것들이 결국 또 한 번의 집단 휴진을 예고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또 한 번의 진료 거부 아니냐? 네,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할 거죠. 수 있는 게 그게 다잖아요. 근데 그런 동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대화가 의미가 없다는데 대화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는지 뭐 정부나 다 들어준 택이거든 사실은 다 뭐 원점 돌아갔잖아요. 근데 사실 사과 하나 없이 시험을 쟁시를 준다.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글쎄요, 뭐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특단의 조치라는 게 휴진을 얘기하는 건데 집단 휴진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이에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의료 구성원들도 100% 대한의협을 지금 따라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게 또 가능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더 논란을 더 야기해서 더 지지도나 이런 걸 잃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방금 진행자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동력이 사실은 처음 이제 집단 휴진에 들어갈 때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단일 대우 자체가 좀 깨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각 직역들별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난번 집단 휴진 이후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것들은 사실 의대생 전공의들이었는데 이 전공의 의대생들을 총알바지로 세워놓고 정작 이제 그 기존에 지금 의사 단체들이나 다른 의사들은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내부 불만들도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방금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의사들 내부에서도 어떤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의견도 상당히 다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의협에서 만약에 이 범투위를 중심으로 좀 의견을 모아서 집단휴진에 가자고 이 선도를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따라올 것인가 이게 또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여론은 일관되게 좋지 않고요. 또 다른 그 보건의료노조나 이런 쪽에서도 반대가 심한 편이죠. 아니 특단의 대책 전에 특단의 태도를 그냥 보이면 되는 제 거죠. 말이요. 대화할 생각도 없으면서 그거 사과하는 게 어렵습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네. 만약 저희도 뭐 전문직이잖아요. 변호사 그래 돼서 한다면 해야죠. 그걸 해야 국민 다 들을 국민 아닙니까? 네.
의사만 다른 국민들입니까? 아, 제가 또 얘기만 하면 갑자기 이거 뭐가 어렵다고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뭐 댓글이 쇄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깃빨간 민경우님은 누가 시험 보지 말랬냐고. 2번이나 연장을 했었는데. 네. 네. 자, 그다음에 또 뭐 이런 의견도 있네요. 3382님 같은 경우는 의대생 시험 보기 하세요. 벼랑 끝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알죠. 만약에 의사가 부족하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네. 우리도 알고 있고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의사들도. 예. 그래서 또 이걸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국민들은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가 촉발된 것이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 의사를 공공의료로 확충하기 위해서 시작된 논란이었고,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돼서 이게 결국 강대강으로 치닫게 되면 당장 내년에 의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일 다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죠. 이거에 대해서 사실 모두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어쨌든 처음 이 문제가 촉발되었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의협 쪽에서, 의사들 쪽에서 먼저 좀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와야 그 다음부터 뭔가 이 얽힌 실타래도 풀고 이야기도 해볼 수 있고 하는 건데, 그나마 지금 구성된 합의했던 테이블이라고 했던 의정협의체마저 이 테이블을 걷어차면서 강한 말들로 이렇게 뭐 투쟁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이 의협은 정말 지금 국민들을 생각해서 지금 정말로 의료 전체의 공공의 어떤 공공성을 생각해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으로서는 의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의사협회가 먼저 대화해야 될 대상은 정부가 아니라 의대생들인 그렇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선배로서 이제 후배들을 좀 설득을 하고, 그죠? 이해를 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좀 다수의 국민 여론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아니 거겠죠. 다 얻었잖아요. 뭐 안 하기로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는데 뭐 이랍니까 계속. 네. 알았어요. 예. 저보고 얘기 좀 하세요. 저도 네. 진행자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근데 실질적으로 의협에서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최대집 의협 회장이든 의협 차원에서든 말 잔치로 다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강한 말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강한 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좀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전에 초원님, 곽 기자님 머플러 멋져요. 그다음에 파란 하늘님, 오신 기자님 해리포터 목도리인가요? 이렇게 해리포터 목도리입니까? 맞아요? 네, 그리핀도르 기숙사 목도리입니다. 아니, 네. 오늘 패션 설정을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그 저기 헬로윈. 할로윈 데이니까요. 제가 원래 매년 약간 이렇게 입는 거 좋아해가지고요. 물론 이렇게 입고 그냥 출근하고 일하고 밤에 어디 가진 않고요. 얌전히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긴 합니다만. 예. 그냥 그래도 혼자라도 예, 기분 한번 내봤다. 그렇죠. 이게 원래 작년도 그렇고 와. 재작년도 그렇고 이렇게 할로윈 데이는 이렇게 입으면서 친구들하고 소소하게 놀았었는데 네. 올해는 기분만 내려고 이렇게 아침부터 입고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긴 머플러 하고 다니면 바람에 나풀거리고 귀찮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 이 복장 자체가 심미적 기능이 있는 거죠. 아니, 뭐 이렇게 심미적인 차원이 예. 있는 거지. 되게 기능적으로 뭐. 해리포터랑 닮은 것 같아요. 보니까. 감사합니다. 일부러 그걸 유도하고 있는 네, 거예요. 얼굴도 닮았고 복장도 닮았고. 아유, 그러니까 다니엘 레드클리프 이런 얘기를 뭐 마지막으로 헬로윈 가서 모이면 안 되지만 그 얘기- 혼자 옷 입고 저래 댕기는 거는 뭐 괜찮지 않습니까? 이러고 이제 각자 그걸 집에서 누가 뭐라고 기분 그래요? 내고 코스프레하고 언택트로 각자 그 저도 랜선으로 파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한번 합니다. 저 가족들하고 한번 논의를 좀 코스튬을 좀 사든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 박준 변호사님은 해리포터보다는 네, 호빵맨 그쪽 계열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조지 크루니님. 예.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박준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